자, 처음에 수열의 극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게. 우리가 그 수학 1 때 배웠던 수열이 있잖아. 맞지? 수학 1 할 때도 수열을 배우긴 했잖아. 맞지? 그때 배운 수열을 우리가 유한수열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배우는 수열을 무한수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유한, 무한은 그냥 끝이 있고 없고의 차이야. 너네 유한소수, 무한소수 이런 거 알잖아. 0.3 같은 걸 유한소수라고 하잖아. 끝이 있으니까. 근데 무한소수 같은 거는 너네 그 파이 같은 거 있지. 3.141559 이런 거. 이런 거는 무한소수에 해당하잖아. 그치? 끝이 없는 거. 뭐 그런 거랑 똑같아. 수열도 규칙이 정해지면 그게 계속 이제 나열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유한수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n번째 항이라고 해서 일반항까지의 뭔가 이제 그 합을 구한다든가 아니면 일반항 자체를 구한다든가 이렇게 끝이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무한수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끝없이 이제 n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쭉 나아가는 거. 이런 걸 무한수열이라고 얘기하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 수열의 극한은 정확하게 무한수열의 극한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런 수열의 극한을 기호로는 일단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기호를 사용을 하고, 그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딱 두 가지밖에 없지. 수렴 아니면 뭐야? 발산밖에 없잖아. 수렴이라는 건 어떤 상수에 다가가는 경우 수렴이라고 하지. 그지? 그리고 발산은 한 세 종류가 있지. 그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뭐 있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진동. 그치? 진동이라는 게 있지.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맞지? 그런 걸 이제 진동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열의 극한에 대한 이제 성질이라는 게 있는데, 자, 간단하게 좀 설명할게. 성질이라는 거는 이런 거지. 그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해서 AN이 이제 알파에 수렴하고, 그 다음에 BN이 베타에 수렴한다고 했을 때, 요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 상수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상수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 곱하기 AN을 했을 때 결과는 C 곱하기 알파가 나온다라는 상수배. 그지? 상수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이제 이거에 대한 사칙 연산이지. 리미트 AN과 리미트 BN 플러스 BN. 맞지? 이렇게. 맞지? 두 수열을 더한 수열에 대해서 극한을 씌워주면 이걸 그냥 각각 분배해서 AN과 BN으로 이제 나눠갖고 이거를 각각 수렴값 알파 플러스 베타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성질이잖아. 그치? 덧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덧셈 말고도 뺄셈에 대해서도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해서도 당연히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나눗셈에 대해서도 성립한다라는 것까지 너네가 배웠던 거지. 그치? 근데 이제 나눗셈으로 할 때 조금 주의할 건 뭐야? 나눗셈 같은 경우는 뭐가 0이 되면 안 돼? BN이라는 수열 자체가 0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 BN의 수렴값인 베타도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잖아. 맞지? 이런 거. 그래서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 사칙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걸 배웠는데, 근데 요것보다 좀 더 이제 그 중요한 게, 사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요것보다 중요한 게 이제 수렴과 이제 발산에 대해서,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덧셈과 뺄셈,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 이거의 결과를 알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요거 결과를 좀 알고 있어야 돼, 이것도. 그러면 수렴과 발산에 덧셈은 어때? 계산하면 뭐가 나오겠어? 결과가? 응? 수렴하고 발산을 더하면, 응? 발산이지 당연히, 그지? 발산이지. 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든 무슨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든 아니면은 뭐 진동이 되든 어찌됐건 수렴하고 발산하고 더하면 발산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지? 사실 그지? 그 다음에 수렴해서 발산을 빼면 이것도 마찬가지 발산일 수밖에 없지. 그지? 요 정도는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 다음 수렴과 발산을 곱하면 요거는 모르지. 그치?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수렴값이 3이야. 그리고 얘는 발산이 이제 n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수열은 이제 3이라는 수열이고 뒤에 있는 건 그냥 n이라는 수열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곱하고 나서 이제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 그냥 발산 나오지 않아? 무한대로 발산? 맞지? 근데 얘가 만약에 0의 수렴해. 오케이?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수열은 1하고 마이너스 1이 반복되는 진동이라고 해볼게. 어쨌든 이것도 발산이긴 하니까. 그지? 그럼 곱하면 이건 뭐야? 어차피 0이잖아. 그지? 0이랑 1 곱하면 0이고 0이랑 마이너스 1 곱해도 0이고 계속 0이지.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모른다는 거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돼서? 근데 이때 이제 모른다라고 한 게 이제 수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한 건데 그럼 이때에 이 발레가 이런 식으로 진동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발레 쪽에서 진동으로 발레를 찾는 게 좀 많이 있으니까 좀 혹시라도 이제 너네 참거진 문제 풀 때 아 이게 이제 거짓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발레를 생각할 때 요거를 생각을 해보라고. 알았지? 진동을. 나누기는 어때? 나누기는 뭐 이것도 지금 얘랑 똑같지 않을까? 그지? 이 발레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수렴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발산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도 모르지. 됐냐? 됐지? 자, 그 다음에 그렇지. 근데 얘는 무조건 수렴 나오지 않나? 발산이 나올 수가 있나? 얘 발산 나오는 경우 있나? 얘가 발산이 나오는 경우 뭐 있지? 아, 있구나, 충분히. 그치. 있네.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게, 요 놈이 그냥 그치. n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그럼 진동이 나오긴 하지. 그치? 마이너스 n이니까. 맞지? 아, 진동이 아니라 그냥 발산 나오는구나. 맞지? 마이너스 발산 나오잖아. 그치? 아닌데? 수렴 나오는데? 0 나오잖아. 뭘 자꾸 내야? 아니잖아. 발산이 진동이 발산이 진동이. 아, 그렇구나. 그치. 이게 진동이 되는 거지. 그치. 그냥 만약에 1하고 1, 2가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치. 진동 나올 수 있지, 그지? 멍청했다,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모르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건 어때? 발산끼리 더한 건. 발산끼리 더한 거는 그냥 발산이 맞지? 이것도 아니네, 생각해보니까. 저기 만약에 그 앞에가 무한대인데 저기 뒤에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그건 이제 발산 마이너스 발산 이렇게 생각해야지. 거기서 생각하면 되지.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발산이라고 하기 좀 그렇다. 그치? 얘도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네. 그렇지 않아? 왜냐면 발산, 그냥 간단하게 발산 같은 경우는 그냥 얘가 n이고 얘가 2n이면 더하면 3n이니까 그냥 발산이 맞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1하고 0, 그지? 1, 0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앞에 게. 그 뒤에 거는 0, 1, 0, 1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면 둘이 더하면 그냥 1, 1, 1 나오잖아. 수렴할 수도 있겠네. 맞지? 그치? 모르는 거네. 그치? 앞에서 내가 발산한다 했는데. 모르는 거지. 그치? 잘못 얘기했네. 대충 생각하고 얘기했나 봐. 발산, 몰라, 이건. 그치?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발산 마이너스 발산 어때? 이것도 사실 몰라. 맞지?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뒤에서 하는 부정형으로 해서 이거잖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의 부정형이 있잖아. 그치? 우리가 부정형으로 알고 있는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랑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나 뭐 0 곱하기 무한대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저 부정형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부정형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야? 정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로 정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것처럼 딱 무조건 발산이다 이렇게 정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부정형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그지? 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는 얘기야. 발산이 나올 수도 있고 수렴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란 얘기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모르지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 뭐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것도 뭐 이것도 진동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지? 진동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그렇지. 여기를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1, 0, 1, 0 이렇게 가는데 얘는 0, 1, 0, 1 이렇게 가면은 뺐을 때 다 1만 나오잖아. 그치? 이런 것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발산 빼기 발산이 되는 경우는 뭐 만약에 앞에 게 2n이고 뒤에 게 n이면 빼도 그냥 n이니까 발산은 맞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도 잘 모르겠지 사실. 그 다음에 그러면 발산 곱하기 발산도 마찬가지 모르는 거지. 이것도 그지? 이것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 모르냐? 모르냐? 잠깐만. 모르지,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거나 뒤에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면은 곱했을 때 다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그지 않아? 그러니까 수렴 나올 수 있지, 그지? 그리고 당연히 발산도 나올 수 있고 n 곱하기 n은 n제곱이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것도 결과는 모르네. 그 다음 발산 나누기 발산은 어때? 발발. 이것도 당연히 모르겠지. 그치? 뭐가 나올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맞지? 오케이. 그래서 요것들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 이것도 사실 해봐야 안다라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수렴끼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면 확실히 수렴이다 라고 할 수 있어. 나눗셈 할 때 이것만 조심하면. 맞지? 근데 나머지는 대부분 장담할 수가 없지. 그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확실히 발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지. 해봐야 한다는 얘기지. 이해하지? 오케이.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예제 1번 잠깐만 좀 볼게. 자, 간단하게 볼게. 자,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요거 만족할 때 리미트 1-2BN 값을 구하래. 지금 AN, BN이 수렴한다라는 말이 있나? 수렴한다는 말은 없잖아. 맞지? 없지. 그래서 없기 때문에 둘이 적당히 그냥 연립을 좀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긴 하거든. 연립을 해서. 근데 이거 자체는 얘 자체는 수렴하고 얘 마찬가지 이거 자체도 수렴은 하니까 둘이 덧셈 뺄셈 뭐 이런 게 곱셈 나눗셈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연립해서 이제 구하면 되긴 하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런 것보다 그렇게 좀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생각을 해볼게. 방금 했던 그 성질을 생각했을 때 여기다 상수배 했지 2배 그리고 3 뺐어 그리고 극한 보냈더니 수렴을 했대. 그럼 AN이 발산이 나올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AN이 발산이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7이라는 수렴값이 절대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N도 수렴이다 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지. 맞지? 그럼 그냥 편하게 AN 수렴이니까 그냥 분배해서 마이너스 3은 7이다 라고 한 다음에 어차피 3은 상수니까 그냥 리미트 의미 없잖아. 그래서 3 넘기면 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은 10 나오고 계산하면 얼마? 5라고 할 수 있지. 그치? 맞지? 그럼 마찬가지 AN이 5로 수렴한대. 그럼 마찬가지로 BN이 발산일 수도 없겠지. 그치? 발산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대입해서 생각하면 되지. AN에다 5 대입하면 5 더하기 4 BN 뭐 리미트 다 뿌렸다고 해보고 그럼 5 더하기 4 리미트 BN 얘가 마이너스 5 그러면 BN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5겠지. 그치? 얘 넘기면 마이너스 10이잖아. 그리고 4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5겠지. 맞지? 그럼 요거 그대로 또 대입하면 되지. 결국 1 플러스 얼마야? 5란 얘기지. 그치? 그래서 6이다 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겠지. 됐지? 거기 밑에 여기 풀에 보면은 되게 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와 있긴 하지, 그지? 근데 뭐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돼. 이게 수렴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계산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극한의 계산이라는 게 나오는데 넘어가서 자, 여기서 말하는 극한의 계산은 아까 잠깐 언급했던 부정형에 대한 내용이지. 정할 수 없는 형태를 우리가 풀어가겠다는 얘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잖아. 맞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자, 이거는 보통 우리가 차수 비교를 해서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지.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더 크면 어떻게 돼? 결과는? 이거의 결과는 0이라고 하지 우리가.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제곱 플러스 1분의 2n 이렇게 나왔어. 그럼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는 작잖아. 분모가 2차고 분자가 1차니까. 그러면 분모가 커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얘가 무한대 부분의 무한대이긴 해도 얘가 훨씬 빨리 커지기 때문에 전체 값은 점점 작아지면서 0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맞지? 그리고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이때는 이제 수렴하지. 그치?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최고차항 계수분의 최고차항 계수로 계산을 하잖아. 맞지? 이런 식으로. 그치? 이렇게 나오면 얼마? 3분의 2로 그냥 계산을 해버리지. 맞아? 차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게 비율분의 비율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그냥 해주면 돼. 그러니까 비율분의 비율이 아니라 비율로 생각하는 거지. 차수가 똑같으니까 아예 얘가 3이고 얘가 2니까 그냥 뭐 이렇게 그 뭐 3분의 2만큼 나오겠다. 3분의 2가 나오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냥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지. 맞지? 정확히 푸는 건 이렇게 푸는 건 아니긴 한데 간단하게 생각해서 개수분의 개수로 이제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더 작은 경우는 어떻게 나와? 뭐 만약에 2n 플러스 3분의 3n제곱 마이너스 4 얘는 무한대로 이렇게 나오겠지. 부호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나올 수도 있고, 맞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결과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정도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원래 정확히 푸는 방법은 분모의 최고차항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나눠준다라는 풀이 방법이 있잖아. 그게 원래 이제 풀이 방법이긴 하지. 여기서 분모의 최고차항은 n제곱이니까 n제곱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나눠주면 3 플러스 n제곱분의 1분의 n분의 2니까 이 상태에서 n을 0으로 보내버리면 얘는 0이잖아. 그치? 그리고 얘도 0이니까 3 플러스 0분의 0이라서 0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마찬가지 얘도 똑같아. n제곱 나눠주면 3 플러스 n분의 4 플러스 n제곱분의 1이고 분자 같은 경우는 2 마이너스 n제곱분의 4니까 0으로 무한대 보내버리면 다 0이잖아. 그래서 3분의 2라는 게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도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면 2 플러스 n분의 3분의 3n 마이너스 n분의 4인데 다 얘 n 무한대로 보내면 이 둘은 0이 될 거고 2분의 3n이니까 뭐야? 무한대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맞지? 정확하게는. 근데 너네가 이제 서술형에서 풀 때는 이제 풀이식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이걸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너네 그러니까 수능을 볼 때는 이게 전혀 필요가 없지. 그냥 이 방법만 알고 있으면 되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맞지? 근데 아직 시험을 안 봤으니까 그래도 좀 방법은 기억하고 있어. 알았지? 내신은 안 봤으니까 아직. 이런 거. 그리고 여기서 그냥 추가로 좀 얘기를 할게. 우리가 이 뒤에서 어차피 하겠지만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이라는 것도 여기서 추가로 하잖아. 그지? 등비수열의 극한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지수식의 형태로 이제 나오긴 하는데, 지수식도 이 방법이랑 똑같이 가면 되지. 지금은 우리가 비교를 분모랑 분자에 뭘 비교하고 있어? 그치? 차수를 비교를 하고 있잖아. 맞지? 근데 지수식이 나오면은 뭘 비교하면 돼? 지수식의 형태가 나오면? 밑을 비교하면 되지. 그치? 밑이 큰 게 차수가 큰 거다라는 걸로 이제 똑같이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밑이 지금 제일 큰 게 분모가 3이고 분자도 3이니까 차수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차수니까 개수분의 개수를 이용해서 1분의 얘가 지금 정확히는 3이지. 그치? 1분의 3 곱하기 3의 n제곱이니까 그래서 3이라고 써주는 거지. 맞지? 차수 비교해주는 거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지. 두 번째 부정형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요런 부정형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 해봐야 아는 건데. 자, 이거는 다항식의 부정형이 있고, 마찬가지 이것도 지수식의 부정형이 있고, 그 다음에 무리식의 부정형이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아무래도 무리식이 제일 많이 나오지. 무리식 나왔을 때 우리가 뭐 해주냐? 유리화 해주잖아. 유리화. 그치? 유리화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맞지? 사실 다항식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거야. n제곱 마이너스 n. 여기에 극한 CU라는 거지. 이거 얼마냐? 계산하면?
당연히 뭐야? 무한대지. 왜? 얘가 차수가 크니까. 그치?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근데 이제 원래는 이것도 이제 이렇게 푸는 거지. 원래는 최고차항 계수를 묶어주면 1-n분의 1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 이 상태로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 0이지. 0 곱하기, 그러니까 1 빼기 0이니까 1일 거 아니야? 1 곱하기 무한대니까 그냥 무한대다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지. 그치? 근데 어차피 이런 건 나오진 않으니까. 잘 안 나오니까. 요것만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무리수 나오면, 무리식이 나왔을 때는 유리화.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너네 좀 주의할 거는 무리식 나온다고 해서 다 유리화를 하는 건 아니지. 맞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이런 부정형의 형태일 때만 하는 거야. 알았지? 여기서 요거 플러스인데 요거 유리화할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이거 뭐야 계산하면? 그냥 무한대 아니야?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니까. 그치? 그러니까 무작정 보고 나서 그러니까 식을 좀 정확히 보고 나서 이거 부정형의 형태니까 부정형의 저 식이니까 얘는 이제 유리화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냥 루트 있다고 무조건 유리화하는 게 아니다. 알았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극한의 대소관계라는 거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고 그냥 등호가 붙는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되지. 그거랑 샌드위치 정리? 그것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되지. 어떤 수열 AN이 BN보다 작을 때 여기에 양쪽에 전체적으로 이제 극한을 씌워주면 일단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된다고? 바뀌지 않지. 그리고 뭐가 붙어? 그치, 등호가 붙는다라는 거. 같아질 수 있다라는 거지. 맞지? 그냥 간단하게 AN을 내가 n분의 1이라고 하고 BN을 n분의 2라고 하면 당연히 얘가 더 큰 건 확실하잖아. 그치? 근데 극한 보내버리면 둘 다 뭐가 돼? 0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같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샌드위치 정리라는 게 나오지. 이런 부등식의 그 대소관계가 있을 때 전체적으로 극한을 씌워주면 부등호 방향은 유지가 되긴 하는데 등호가 붙는다고 했지. 그치? 등호가 붙어주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얘도 알파로 수렴하면 얘가 어디로 간다는 거야? 알파로 간다는 거지. 가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얘가 알파로 가고 만약에 알파 플러스 1로 갔어. 예를 들어서. 그럼 요거는 몰라 어디로 가는지. 그치? 둘 다 똑같은 걸로 갔을 때만 당연히 얘가 갈 데가 없으니까 당연히 알파로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해하지? 오케이. 뭐 요 정도만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자, 예제 2번도 한번 볼까? 일단 요런 게 좀 살짝 샌드위치 정리 느낌으로 가면 되지. 자, 이거 양변에 이제 바로 극한을 한번 씌워볼게. 얼마야? 좌변은? 그냥 바로 2분의 3 나오지. 그 다음에, 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분의 an. 자, 우변은 어때? 유리화 해야지, 얘는, 그지? 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분자는 n제곱 플러스 3n-n제곱이고, 분모는 루트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n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 없어지면서 계산하면 얼마야? 2분의 3 똑같이 나오네. 그치? 그러니까 결국 얘도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그치? 2분의 3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밑에 있는 값을 계산하라고 나온 건데 당연히 전체적으로 뭐 해줘야 돼? 저 상태로 하면 안 되잖아. 전체적으로 뭘 해줘야 돼? 분모 분자에 똑같이? n으로 나눠줘야지, 그치? 왜냐면 n분의 an의 극한이 2분의 3인 거니까. 맞지? 그럼 n을 나눠주면 n분의 2an 그다음 플러스 1 플러스 n분의 4잖아. 이 상태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뒤에 거 어차피 0이니까 3분의 얘가 2분의 3이라며. 그럼 2분의 3 곱하기 2니까 3 그리고 플러스 뒤에 1이 있지. 얘는 0이고. 그치?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3분의 4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극한. 오케이. 등비수열. 자,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 지수식의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원래 A 아래 n-1제곱으로 나오잖아, 원래. 그지? 그래서 이제 지수식 형태가 나오면 등비수열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거에 대한 극한을 계산할 때는 R 값에 따라서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주면 돼. 이게 가장 기본이다. 가장 기본이 4가지야. 첫 번째는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맞지? 예를 들어서 R이 2이거나 뭐 3이거나
마이너스 5거나 이런 식으로. 맞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극한을 계산하면 뭐 나와? 얘는 발산이 나오지. 맞아? 뭐 그냥 예를 들어서 R이 2라고 하면 2의 n제곱이니까 n 무한대로 보내면 엄청 커질 거 아니야? 그리고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라고 해도 양수 음수 번갈아 가면서 위아래로 커지고 있지. 마찬가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를 보면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계속 이런 식으로 커지잖아. 점점점. 맞지? 그러니까 둘 다 일단 발산의 느낌을 발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절대값 R이 얼마일 때? 1보다? 작을 때. 이때는 요 극한 계산하면 뭐 나와? R의 n제곱 계산하면 0 나오지 무조건.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 같은 거 생각해봐. 그럼 2분의 1의 n제곱 같은 경우 보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분모가 당연히 분자보다 빨리 커지잖아. 분자는 그래도 계속 1이니까. 맞지? 0으로 이제 수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음수도 마찬가지야. 얘는 음수 뭐 부호랑 상관없이 어찌됐건 분모랑 분자를 비교했을 때 분모가 훨씬 빨리 커지니까 0으로 이제 수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건 무조건 0으로 수렴하고, 세 번째는 R이 1일 때는 당연히 그냥 얼마야? 1이겠지. 그냥 1만 계속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네 번째는 R이 마이너스 1이면 어때? 얘는? 진동이니까 어찌됐건 발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마이너스 1이면 뭐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맞지?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네 가지로 나눠서 풀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등비수열의 극한이 나오면 무조건이야. 일단 이 네 가지가 가장 기본이고, 여기서 문제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을 좀 해주면 돼. 만약에 문제에서 R이 기본적으로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안 해도 되지.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 이걸 풀어주면 우리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잖아. 이거를 우리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로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마찬가지 얘도 풀어주면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또는 1보다 크다인데 어차피 이쪽은 필요가 없는 거지. R이 양수라고 나왔으니까. 이해하지? 그러니까 이거 문제에 따라서 가장 기본이 이건데 문제에 따라서 너네가 이거 문제 범위에 맞게 알아서 좀 조정을 해주면 된다고. 알았지? 조정은 너네가 하면 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렴하는 게 뭐야? 수렴하는 경우는 몇 번하고 몇 번밖에 없어? 3번하고 2번밖에 없지. 이렇게. 맞아? 그래서 이 2번하고 3번을 합쳐서 우리가 수렴 조건이라고 해서 외우고 있잖아. 외우고 있지? 이거 외워야 돼, 이거.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이라고 해서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라는 걸 외우고 있어야지. 맞지? 그리고 급수에서는 요 1만 빼주면 되니까. 맞지? 그리고 또는 뭐 있어? 여긴 지금 내가 아래 n제곱만 쓰긴 했지만 그치. 초항이 0인 경우도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치? 너네가 이제 이거를 물론 그러니까 이건 잘 기억해 애들이. 이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 근데 이거는 좀 많이 까먹어. 이것도 좀 신경을 좀 써야 돼. 알지? 이걸로 이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알지? 그래서 이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다. 예제 3번도 한번 해볼까?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A2K래. A2K는 뭐야? A2K는 1부터 대입한다고 하면 A2랑 A4랑 A6이랑 A8이랑 이런 식으로 짝수항만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짝수항만 가지고 만든 수열이고 여기서 초항은 A2가 초항인 거지. 맞지? 그러면 지금 원래 AN 등비수열 AN에 이거의 초항이 A1이 3이고 공비가 2래. 맞지? 그러면 A2는 얼마야? A2는 6이지. 맞아? 그리고 A4는 얼만데? 그치? 24. 6 곱하기 2의 제곱이지. 맞아? 원래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한 칸씩 이렇게 이제 똑같은 걸 계속 곱하는 게 등비수열이잖아. 그치?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A2468은
두 번째랑 네 번째랑 여섯 번째, 그러니까 두 칸씩 가는 거니까 당연히 공비를 제곱을 해줘야 그래야 그러니까 새로운 공비가 나오겠지. 그래서 2의 제곱 4가 이제 공비라고 생각할 수 있지. 요 새로운 수열. 맞지?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시그마가 붙어 있으니까 공식을 사용해서 등비수열의 합공식 사용해서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의 공비의 항수제곱 마이너스 1로 계산하면 얘가 3분의 6이니까 2 곱하기 4에 n제곱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겠네. 됐어? 이게 이제 tn이 되는 거지. tn. 됐냐?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 곱하기 an은 그냥 3 곱하기 2의 n 마이너스 1제곱 아니야? 초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니까. 맞지? 그리고 뒤에 뭐 있냐? 플러스 3n제곱 있네. 분의 t제곱. tn. 4n제곱 마이너스 2. 오케이. 정리를 좀 해볼까? 분모 어떻게 돼? 2분의 3 곱하기 얘가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지?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잖아. 그 곱하기 2의 n제곱 곱하기 2의 n제곱이면 4의 n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지. 이렇게 분의 2 곱하기 4의 n제곱 마이너스 2. 밑을 비교했을 때 4가 제일 크지. 그리고 분모 문제 차수 똑같네. 그지? 차수 똑같다고 생각하면 개수분의 개수해서 얼마? 3분의 4라고 계산하면 되겠지. 됐지? 어렵지 않지? 이게 다야.